최근에 좀 가장 뜨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야구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롯데가 또다시 악재 속에서 시즌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승 청부사 김태형 감독 사령탑에 앉혔죠. 2024 시즌 가을 야구 도전하겠다. 이제 목표를 가지고 지금 참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시즌 전부터 좀 이런 흔들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23 시즌 지난해로 시계를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선발 자원으로 기대를 받았었던 서준원 선수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방출이 됐고 또 이제 법적 다툼을 지금 아직까지도 이어가고 있는 걸로 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이제 시즌을 준비하는 그 시점에서 4선발로 낙점된 나균환 선수의 부인이죠. 인스타그램을 통해 나균환 선수가 외도를 하고 가정폭력을 휘둘렀다라는 주장을 또 내세웠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은 상황 혹은 이제 한쪽의 주장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고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2023년에 이어서 2024년도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경기력이 아닌 경기 외적인 요소로 악재가 터진 그런 모양새입니다. 참 롯데가 많은 준비를 했죠. 지난 시즌부터 이게 시작부터 이렇게 삐걱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됐고 이거는 감독이나 구단이 작년에 서준원 선수처럼 어떻게 막을 길이 없었어요. 네. 이거는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은 매일 옆에 붙들어 놓고서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꾸 이런 사건들이 지금 터진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사실 류현진 선수가 돌아오면서 정말 막 분위기가 막 고조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막 이렇게 되는 이 와중에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져가지고 아직 정확한 그건 모르잖아요. 저희가 이게 어떤 일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이제 제 생각은 성인이고 네. 남녀 간의 문제를 가지고 저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불륜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거는 이제 성인 남녀가 성인답게 행동을 해야 되고 잘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네. 그래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그거는 아닌데 폭력 전 이제 와이프죠. 와이프에 대한 폭력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렇죠. 폭력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폭력을 해가지고 피해를 입고 문제가 커지고 이렇다고 하면은 구단도 엄중 처벌을 내려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그게 맞는 거라면은 또 조심스러운 얘기기는 하지만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네. 남녀 간의 문제 이거는 사실 둘만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서근미님 말씀처럼 불륜이 큰일 아니면 뭐가 큰일인가요? 도덕성 문제 아닌가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있을 법합니다.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 사실 이제 도의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만약에 또 이제 이 부인 쪽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또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사실 야구 구단 입장에서 그러니까 롯데자이언츠 입장에서는 다 큰 성인이잖아요. 다 큰 성인들 일일이 다 관리할 수도 없고 감시할 수도 없고 감시해서도 안 되고 감시했다가 걸려가지고 그게 엄청난 그 파문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 본인이 자기 행동 거지 그리고 또 이제 사생활 같은 거는 관리를 잘 해서 경기력에 그리고 이제 팀에 누가 안 되도록 해야 될 텐데 지금은 어쨌든 이렇게 사건이 커지고 또 여러 군데에 알려지게 되면서 사실은 선수 본인은 물론이고 팀 그리고 이제 동료들에게까지도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또 하나 안타까운 점이 하나가 저는 이제 그 보도상에서만 확인을 해봤지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나균환 선수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고 네. 2군 생활도 하면서 좀 힘든 그런 선수 생활을 보냈었잖아요. 그 당시에 보니까 처가 쪽, 와이프 쪽 집안에서도 많은 그 경제적인 도움을 또 줬다라는 기사를 저도 접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가 않잖아요. 억대 연봉도 돌파를 했고 팀에 이제 아주 핵심 선수로 이제 자리를 잡았잖아요. 근데 시점이 왜 그렇게 되니까 또 이런 사건이 터지냐. 그러니까 팬들 얘기로는 이제 배가 부른 거 아니냐. 그때 고마움을 잊어버렸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게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아. 저도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지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제 나균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수에서 투수로 전향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지난해였죠. 지난해 6승 8패 평균 자책점 3.80 그리고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시즌 내내 이제 안충희 의원님께서도 나균환 선수 선발기에 계속 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제 궤도에 올랐을 때 선발진에 이제 안착을 했을 때 에이스 역할, 토종 에이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다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하셨었던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국내 선발로 제 역할을 했고 이
박세웅 선수와 함께 토종 원투펀치로 또 활동을 했었던 선수고 2024 시즌에도 활약이 기대가 됐었는데 요런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또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올 시즌 참 먹구름이 좀 일단은 또 시작부터 끼었다라는 생각 좀 듭니다. 자밀세님께서 2,000원 후원 위에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는 김태형 감독이 와도 우린 올해도 힘들 것 같습니다. 왜 우리만 또 유유해 주셨고 옐로우나이프님 또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롯데 자이언츠에서 롯데 초이스가 된 이슈 이런 얘기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뭐 불륜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신상 정보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안 퍼지려고 해도 또 안 퍼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커뮤니티 같은데 또 금방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화류계에 또 종사 중인 그런 분이라는 얘기까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 팬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리고 답답한 참 뭐라고 이걸 입에 담기도 사실은 좀 저질스럽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진짜로 나균환 선수하고 지금 와이프가 되시는 분 뭐 다들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 일 잘 해결해야 되지. 제일 큰 피해자는 누가 될까요? 애예요. 아이죠, 아이예요. 아이. 네. 아직 지금 한참 애기잖아요. 네,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서 왜 그래야만 되는지 어른들이 좀 정신 차리고 행동을 좀 똑바로 잘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롯데 구단의 공식 입장도 한번 좀 들어봐야 되겠죠. 롯데 구단 28일 오전까지 나균환 선수와 면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나균환 선수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구단을 통해서 알려진 일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인 사실은 또 인정을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걸리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구단 쪽에다가 지금 뭐 제기되고 있는 뭐 불륜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사생활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부인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뭐 가정폭력 문제는 뭐 이것도 정말 심각한 일이지만 사실 이제 불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렇게 도의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법도 한데 문제죠.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구단과의 면담에서 이 거짓으로 얘기한 부분이 또 나오게 된다면 이게 또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은 그거예요. 구단은 어떻게 해서든 선수를 지키려고 해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팩트를 얘기를 해주기를 기대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선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 거지. 그래서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고 돌려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뭔가 이 보호막, 방패막을 자꾸 치려고 그 이상의 그 진실된 얘기를 선수들이 못 꺼내는 거예요. 네. 그게. 그러니까 선수들은 어떠한 일이 터지거나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게 크던 작던 구단에 제일 먼저 보고를 하는 게 그게 구단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래야지만 구단이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고 그렇게 되지. 서준원 선수가 거짓된 정보를 얘기를 했다가 어떻게 보면 구단도 뒤통수를 맞은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구단이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도 없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도와줘봤자 뭘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유니콘님도 본인이 모든 걸 부인했으면 구단이 개입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얘기하셨고 봄날님 거짓말 기망 행위가 퇴출의 명분이 될 수 있다. 이걸 롯데가 손해배상 걸 수도 있는 부분인데 대처를 너무 못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본인이 맞다고 하지는 않겠지 숨기다가 들키면 더 큰 문제 된다. 최애니 파파니 이게 구단 쪽에다가라도 이게 사실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이런 부분은 저는 언론에다가 공개할 때 롯데 구단의 입장을 얘기할 때 뭐 그 부분은 사생활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지만 혹은 제기되고 있는 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했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 거짓말도 아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 가정폭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낸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입장을 냈기 때문에 요거는 또 나중에는 사실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 정도면 꽤 오래 이혼 소송 갈등 갈 겁니다. 돌비수님 말씀하셨고 지금 이제 댓글을 통해서 이제 장인의 그 금전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장인어른. 네네네. 저도 들었던 거는 이제 나균환 선수 예전에 사실 이제 메리트 같은 게 있었잖아요. 이제 구단에서 이제 선수들 뭐 잘 하거나 아니 뭐 결승 다 치거나 승리 투수 되거나 이러면은 따로 이제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그런 메리트 제도가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나균환 선수는 이 메리트 제도가 없어진 이후에도 사실상 이제 장인어른에게 승리 투수 되면은 또 이제 용돈 막 100만 원씩 받고 뭐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구단주예요?
그리고 야. 막 차 같은 경우에도 뭐 인스타그램 같은데 이제 선물 받았다고 이제 올려주는 그 차 보면은 저는 이제 차를 제대로 잘 모르지만 저 차도 없고 잘 모르는데 막 벤츠 뭐 무슨 클래스 뭐 제일 좋은 거 막 이런 2억 4천만 원짜리 이게 워낙에 또 관심 많으신 분들 많으시니까 다 알아서 찾아가지고 그 차종 같은 것도 알려주시더라고요. 막 2억 4천만 원짜리 차를 막 선물로 주셨다면 이걸 듣고 나면은 아니 참 예전에 우리가 나종덕 선수 시절일 때를 다 알잖아요. 이제 포수로서 어떤 모습을 보였었던 프로 선수인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절을 함께한 뭐 사람과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사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좀 껄끄러운 그런 일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게 2억 4천이던 뭐 20억이던 그걸 떠나서 장인어른한테는 최고의 사위이자 최고의 야구 선수인 거죠. 네, 나균환 선수가. 그러니까 본인이 경제적인 여유가 되기 때문에 사위가 그렇게 멋진 모습을 했을 때 뭔가 보상을 해주고 싶은 마음, 어른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거는 저는 뭐 나균환 선수가 복 받았다고 생각을 해. 그런 부분은. 근데 그런 것들까지도 다 감안을 하면 지금 얼마나 지금 행복한 나날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구만 잘하면 되는 건데. 야구도 잘하고 감독도 인정을 해서 4선발로 이제 확정을 짓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처가에서 전폭적인 또 지원도 해주고. 네. 예쁜 또 아이도 있고 뭐가 부족해요 나균환 선수. 아직 나이도 젊은데다가 앞으로 더 큰 걸 할 수 있는 그런 선수인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그리고 나균환 선수 이제 선수 때도 뭐 이렇게 뭐 인터뷰나 뭐 이런 것들 제가 해보고 대화를 나눠봐도 전혀 뭐 그러니까 인상 자체가 굉장히 좀 그 선한 인상에다가 이래서 그냥 야구밖에 모르는구나 이런 친구인 줄 알았는데. 이런 얘기를 또 들으니까 이게 충격이 2배가 또 돼요.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이 여러 가지 또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사실 여부는 앞으로 또뭐 법정에서라든지 아니면 또 CCBB를 좀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폭행 여부입니다. 나균환 선수가 다툼 과정에서 폭행을 범했거나 혹은 이제 사법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죄를 범했다면 요거는 이제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구단 차원뿐만 아니라 이제 KBO 차원에서도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KBO도 굉장히 좀 주시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사안들 특히나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무리가 되는 이런 일들은 이런 안건들은 KBO도 그냥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솜방망이 처벌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좀 팬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좀 엄중한 그런 처벌을 아마 내리지 않을까 하는데 무엇보다 아직까지 뭐 어떤 그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다들 이제 증거도 아직까지 뭐 나타난 게 없고 뭐 어떤 그런 게 없으니까 일단 좀 우리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뭐 댓글창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그러면 이제 4선발은 뭐 한현희 선수에게 돌아가는 건가요? 그런 얘기 있는데 이거는 이제 스프링 캠프 때 좀 경쟁을 통해서 가려지겠고 또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형 감독 같은 경우에도 뭐 답답한 심정일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박세영 선수와 함께 이 토종 원투펀치를 이어줘야 될 선수가 지금 이런 송사에 얽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야구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 아니겠습니까? 참 롯데가 올해 참 그 또 기대를 특히 이제 뭐 김태형 감독이 이제 모셔오면서 완전히 좀 바뀔 것이다 이런 팬들의 정말 기대감 이게 굉장히 좀 컸는데 참 이게 시작부터 참 왜 그럴까요? 자꾸 롯데가 이렇게 자꾸 일이 좀 터지는 게.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지금 2년 연속으로 이러니까 진짜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즌 시작하고 나서 뭐 성적이 안 좋아서 뭐 이런 거야 야구 내적인 문제니까 그거는 여러분들께서도 뭐 답답하고 화를 내고 이러셔도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런 사생활적인 측면은 선수 본인들이 좀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야구를 못하는 거는 둘째죠. 그리고 야구를 못해서 뭐 팀 성적이 안 좋아서 손가락질 받고 뭐 욕하고 하는 거는 다 이해하잖아요. 하는 사람도 이해를 하고 듣는 사람도 이해를 하는데 근데 이런 일로 시작부터 뭔가 이렇게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진다는 게 구단도 선수단도 팬들도 다 지금 힘든 시기예요 지금이. 그렇습니다. 아까 참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는 저희가 또 계속 앞으로도 촉각 곤두 세우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롯데팬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관심 가지실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나균환 선수가 지금 팀 전력에 있어서 중요한 선수이다 보니까 관심이 없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앞으로는 좀 이런 사생활적인 측면 우리가 선수들의 경기력만으로만 좀 비판하고 싶어요. 이런 부분은 참 민망합니다. 여러모로 여러분들은 좀 사실
그러려고 이 방송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쵸. 사실. 예, 네네네. 이제 야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야구판에서 안 좋은 뭐 사회적인 이슈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저희도 굉장히 무겁고 이걸 또 듣고 계신 팬들도 굉장히 좀 무거우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앞으로 또 어떻게 사건이 진행될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